그리고 이제 김민석 이 후보가 또 이제 자기 정치, 정청래 의원의 자기 정치 사례를 또 꼽은 게 검찰개혁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김어준 씨가 아니 이거 계속 이제 꼬리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오늘 인터뷰가 재밌어서 저희가 네 개나 준비를 했어요. 아니 뭐야? 뉴스공장 리뷰 방송을 하네 우리가. 연기되다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연기하면 총선 시즌 시작되고 그러다가 검찰개혁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죠? 말씀드리지만은 여권은 당정의 논의 없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의가 이제 갈등 국면으로 갔고 의총에서 수정, 저도 그때 그걸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수정이 됐는데 그 의총 끝도 다시 수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화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갖고 불필요하게 보안사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5월 달까지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 내에 공감대를 얻은 겁니다. 대통령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요. 한정혜 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김어준 씨가 또 묻거든요. 아니 그게 서투르고 거칠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정치고 자기 속셈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는 좀 이건 다른 얘기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건 과할 것 같다. 나는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렇게 또 말리지 않아요. 정리를 합니다. 애초에 지금 프레임 자체가 보안수사권 찬반으로 검찰개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나도 찬성했고 5월에 하자고 했는데 너네가 밀었어라고 바꾼 건데 이 프레임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검찰개혁 자체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권 뺏는 거는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남은 건 보안수사권 하나인 거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점된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랑 검사징계법을 폐지해갖고 일반 공무원처럼 처벌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이제 후행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나도 안 하고 마치 보안수사권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모으는 프레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 찬성했고 내가 밀었어라고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저것도 준비된 답변 잘 보시면 물음이 끝나기 전에 답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기에 대해서 예상된 공격에 대한 예상된 반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국민의힘 패널이 묻고 저도 대답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옆에서 이제 심판 보고 있는 우리 앵커가 봤을 때 공감이 되는 답이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했던 말들은 나름대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 정황이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거구나라고 되는데 거기에 김어준 씨가 물어보는 질문들은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감정의 흐름이 깨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의 대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초반의 과정을 보면서 불필요하게 정치화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자기 정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정리를 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그리고 자기 정치라는 이 네 글자가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모든 상황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퀄 뭐가 이게 딱 돼버리니까 그거 끝나버리는 거야. 그 워딩 자체로 이 검찰 개혁도 자기 정치라는 프레임 안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김민석이 짠 판에서 놀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 정청래 후보 아직도 뭐 출마는 안 했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워딩의 귀결이 자기 정치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검찰 개혁 1인 1표 뭐 이건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 자기 정치란 얘기를 꺼냄으로써 이거 다 자기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서 판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종교라는 게 사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김어준 교리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과 대통령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부터 참모들 막 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헐거워진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전장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훈련을 잘해야죠. 실전처럼. 근데 이제 새로운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평소에 엉성한 그 논리 구조 안에서는 서로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한테 피해 없이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그 진영 안에서도 논리가 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싸움인데 결국에는 더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작은 목소리가 눌리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것들이 조금 정치 슬로건처럼 된 게 게다가 최근에 민변에서조차 과반수가 넘게 70% 가까이 이제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필요하다. 뭐 제한적 유지와
유지와 그냥 유지도 있지만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민변은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에 좀 적극적인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도 형사 전문으로 단 사람들만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90% 이상 나올 90%가 아닙니다. 95% 이상 나올 거라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요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만 작심하고 마음 먹으면 이제 됐다. 보안 사건 존치시키고 끝내면 돼요.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이고요. 네. 이미 다 했어요. 그렇지. 왜 이렇게 그분이 지금 발목 잡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도 지금 나와서 검찰 개혁 얘기하기 지쳐 죽겠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분리 다 됐고 보안 수사권 근데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다 아니 가르마 타진 거 아닌가? 근데 그건 그건 이제 제3자인 수기를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아까 좀 약속 봐야 대련이 돼요. 있죠. 이미- 저는 이제 당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지층도 양의 전략적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저걸로 난리를 치니까 그래 일단 수기하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그럼 근데- 과연 8월 17일 끝나고 나서 어떤 의원이 수기 과정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그 깃발을 들고 나올까? 민주당 그럼. 내에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일지가 궁금해요. 근데 지금 그 광주에서 스토킹이나 네. 스토킹 하던 그 장님이지. 여자를 못 스토킹이 찾으니까 스토킹이 아니야. 예, 그거. 그 그냥- 여자를 못 찾으니까 스토킹. 아, 그냥 그치. 길거리에서 스토킹을 찾다가 여고생을 네, 그냥 네. 살해한 그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거 보안 수사권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사건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네. 그러니까 경감이었고 알고 보니까 광산서 이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이거 은폐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애초에 이제 경찰이 사건 송치하면서 이거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 이거만 적용을 했는데 보안 수사를 하고 보니까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제 증거들이 막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지금 야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회의론이 이제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일종의 운명인가? 왜냐하면 이 장윤기 사건 자체가 네. 너무 드라마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인가? 아, 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한석규 씨가 어. 경찰 능력 있는 네. 경찰 간부고 이제 딸이 이제 뭐 용의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딸이 네, 이제 범인인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보니까 다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거랑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너무 좀 충격도 좀 컸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네. 보고 느끼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딱 시점이 맞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런 사건이 1년에 수십 건씩 많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법무관을 맨 처음 했던 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관을 했는데 1년에 제가 피해자 담당관이라 장례식을 다 갔어야 되거든요. 1년에 55명이 죽었어요. 인천에서 범죄 피해로. 그러면 매주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안 수사권 거리 찾은 거 1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분 건 아니어도 아마 이거와 관련된 보안 수사가 때문에 잡아냈던 사건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그리고 이게 반대로 통과된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정권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이거 통과될 거면 거기에 찬성하거나 선봉에 섰던 의원들이 이름 박아야 된다. 김용민법, 박은정법 이렇게 이름 박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부작용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그렇게 밀어붙인 의원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래서 반성하셔야 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렇게 조언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안 징계만 수사권, 관련 있으시죠. 아니, 보안 아, 수사권 징계밖에 기억이 존치해야 안 한다. 나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메신저에 신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아니 상태에서야 신뢰가 왜 거기서 그게 끝나죠? 효력이 아니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범죄 피해자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3, 4년 지나서 정권 바뀐다고 할 때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 있는 악재가 있다면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이 검찰청 폐지, 거기에다가 보안 수사권까지 안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거라고 저는 누차 아이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도 형만 많이 했다고 했어요. 안 많이 했지. 해도 형이 당대표는 아니잖아. 저도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형이 당대표가 아니잖아. 당대표 무시하는 원내대표. 거야? 나 당대표 아니라고.
아니 당 대표가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하니까. 근데 기억이 안 이게 나지. 심지어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스텝이 많이 꼬인 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사권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네. 그게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확인권. 제대로 하게 해야지. 확인권을 주는 게 네. 문제가 알겠어, 뭐냐면 알겠어. 확인을 해서 서류를 안 남기잖아요. 그럼 이게 밀실에서 확인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 더 문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없는 확인 조사하지 말라고 우리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 제도는 사람이 악의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거 밀실에서 불러갖고 네. 조인트 까면서 얘기한 것도 확인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낸 안들도 많이 문제가 뭐냐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검사 그 구속 기간이 7일이 있어요. 이거 위헌이에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을 구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아예 안 맞는 거고 이게 자꾸만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물리적으로 컨트롤 F해갖고 바꿔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 나오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또 황당한 주장을 하셨다고.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매불쇼에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보안 수사가 이제 못하게 되고 요구를 네. 했는데도 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언론에 알려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 서초동 언론에 편집국장 알린다고? 예. 사실 공표네. 그렇죠. 그리고 네? 더 문제는 그치. 이거 극단적인 사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이성균 사건을 계속 양산하자는 거예요. 사적 제재 하자는 거죠. 예, 사적제 그러니까 검사가 그 경찰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프를 해갖고 경찰을 견제하라는 건데 이거 자체는 제도 자체를 거의 부정하고 사실상 이성균 사건을 양산하자 이거를 합법화하자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한동훈 지지 선언인가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 언론에 전영계 알린다고? 의원도 오늘 뭐 그런 비슷한 맞아요.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경찰만 가족이 있냐 검찰도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건 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은 아닌 것 같은데 검찰 내에서 이런 검사 아버지였다면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본질을 호도하고 네, 있는 그렇죠. 주장이거든. 그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유기 네. 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 그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본 사건 말고 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걸 수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경찰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대상도 아니에요 수사가. 경무관 이상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경찰의 수사를 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경감이고. 예, 이 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서로가 견제와 균형이 되게 하려면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가 아니면 검사가 수사해서 이런 건 제한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게 맞죠. 무당파로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이 한 번은 매 맞고 갑시다. 과거에 그 수많은 학자들, 율사들 이런 거 안 된다고 할 때 다 나락 보내시고 두드려 팼잖아요. 그리고 이게 근대 사법체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친인척에 검사 있는지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했단 말이야. 자정작용이 있어. 확실히 민주당은 대단해. 뭐가 있다고? 지금 가정작용.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 둘씩 나오시고 이런 말 하세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라도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게 김어준식 악마화의 결과예요. 수사자 들어가는 모든 걸 주기 싫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개혁하면 역효과만 난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전당